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상위권 내신을 차지하고 상위권 내신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정시를 준비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학교가 배정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할 게 이종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학군지 남고, 여고, 그 다음에 고교 생활 설계법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1월 29일 정도에 아마 고등학교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이 될 거고요. 아마 그때 이후로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학교가 아직 배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1지망이나 2지망으로 이제 지원 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 하고요. 그다음 오늘 설명할 거는 학군지의 현실인데 학군지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수시하고 정시에서 이 수시를 어디까지 대비할 것인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2029잖아요. 2029인데 이때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정시에 반영되는지 그렇다면 실제로 영향력은 어디까지인지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룰 건데 오늘 설명에는 다른 것보다 케이스를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군지에서 일어났던 케이스를 좀 많이 다뤄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이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학군지 남고 여고 학업 성취도 비교인데 제가 설명회 때마다 이걸 좀 자주 해서 왜 이렇게 이걸 자주 하냐 그러시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 남고 여고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 상황이 어떤지, 우리 학교가 약간 수시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건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이게 1학년 1학기부터요.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 성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건 정시입니다. 일단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학교 알림에는 1학년 1학기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적표는 각각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취합한 걸 갖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라서 일단 1학년 1학기 위주로 학교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8인 우리 선배부터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성적에 관한 모든 것은 싹 다 공개가 돼서 일단 아시겠지만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안 나오고요. 성적표에 원점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근데 성취도가 예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과목이 A, B, C, D 퍼센트가 나와서 편차가 사라진 성적표에서 생각보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학교에서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학군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시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남고여고 설명했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학교가 입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표에서는 약간 멀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를 여전히 선호하지만 사실 서울대학교 1단계 되고 난 다음에 서울대 면접 안 가고 바로 이제 의대로 직행하거나 의대 정시로 직행하거나 아니면 또 의대 수시로 직행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서울대가 사실 입시의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서울대 실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2028 때부터 예고안이 나온 거 보면 지금 정시를 40에서 30%로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서울대학교 갈 때 수시가 70%이기 때문에 게다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제대로 보는 유일한 학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학생부에 대한 것이 종합전형 또는 정시에서도 일부 영향을 상당히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학교 학생부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지표를 생각해 보면 서울대학교 입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정시로 많이 붙냐 수시로 많이 붙냐에 따라서 이 학교는 약간 서류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수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남고 여고가 있는데 남고가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되게 많죠. 단대부고, 세하고, 흉고, 중동고, 상문고까지 쭉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반고 남고인 단대부고, 그 다음에 광사고 남고인 세화여문 중동, 그 다음에 일반고 남고 상문고, 그 다음에 중산고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게 발표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서열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보시면은 재밌는 걸 알 수 있는 게 단대부고의 서울대학교 학교 실적은 33명입니다. 일반고 중에서 1등이에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수시가 7명이고 정시가 2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3명 중에서 정시가 26이니까 다른 광역자사고인 세화여문 중동하고 똑같이 단대부고는 사실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가는 게 아니라 정시로 더 많이 간다. 그 다음에 세화여문 중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94%, 97, 88%니까 일단 광역자사고를 포함해서 8학군 남고는 정시의 포커스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무게중심이 정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서 1학년 1학기가 넘어갔을 때 수시할지 정시할지에 대해서 애들이 판단이 좀 빠른 편입니다. 정시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은 대충 내신이 판결이 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무게중심이 정시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정시에도 내신이 들어가거나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하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따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문고는 약간 55%니까 비중이 비슷하고요. 중산고 60%. 그 다음에 세화여고하고 진선여고, 서문여고 보시면은 세화여고는 이제 자사고 여고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 65%, 진선여고 87, 서문여고 50%인데 진선여고는 25학년도만 이런 거고요. 원래 수시를 많이 붙인 학교입니다.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가 상당히 내실화가 잘 돼 있어서 대학교에서 높은 평가를 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숙명과 진선에서 약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고민한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건데 숙명은 일단 인원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교예요. 제일 많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목동의 진명여고입니다. 이 숙명여고가 인원이 많고 8학군 여고 중에서 좀 대표적인 학교라서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진선여고도 실적이 최근에 약간 서울대 실적은 부진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진선여고의 약점은 약간 인원이 적다. 숙명이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상위 내신 받기가 상당히 지난하고 또 내신도 숙명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평가가 좀 많기 때문에 진선이 여러모로 볼 때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신도 상위를 치고 수능도 상위를 치면 아주 좋은 학교지만 막상 갈 때 내신 좀 떨어지게 되면 애들의 자존감이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숙명은 사실 등급 간의 격차가 많진 않기 때문에 물론 내신 좋은 애들은 늘 존재하지만 작년 1학년 2학기 때도 몇몇 과목에서 만점이 수십 명이 아마 나왔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때 그것 때문에 학기 말고사가 또 상당히 파란을 겪었지만 숙명은 아이들이 가게 되면은 내신이 좀 낮아도 인원도 많고요. 등급 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자존감 면에서는 애들한테 좀 덜 도움이 되는 이 진선보다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 학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서문여고는 보통 이제 세화 다음에 서문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이 서초구 쪽에는. 서문여고는 50%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짧게 보겠습니다. 뭐 휘문 아시겠지만 이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휘문고, 세화고, 그 다음에 전사고 중에 상산고가 빅3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휘문고, 세화고, 상산고는 가끔 1, 2, 3등을 다투하면서 의대 입시에서는 상당히 발군의 그 실력을 보여준 학교인데 휘문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일단 사교육 퀴즈들은 거의 다 휘문고로 갔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약간 휘문고가 미달 사태가 나면서 어머님들의 걱정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문고는 결국 다 인원을 채운다. 왜냐면은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휘문고로 일반고에서 다시 넘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문고나 세화고나 인원 채우는 데는 걱정이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휘문고가 정시 파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2027과 2028이 다른 입시라서 새로운 결과를 낼 때 휘문고가 2027 정도의 결과를 낼 것인가 2028 결과 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동고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학년은 휘문고보다는 중동고하고 단대부고로 남학생들이 대거 몰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고하고 단대부고가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사고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동고를.
자, 그리고 세화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간 일부 미달 사태가 났는데, 세화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초구의 대표적인 자사고입니다. 가끔 의대 입시에서 1등을 하기도 하는 실력 좋은 애들이 잔뜩 모여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세화고등학교는 지금 내신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세화고 선생님들이 내신이 약간 좀 미진하더라도 바로 정시로 돌지 말고 꾸준하게 내신을 끝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세화고 학부모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세화고에서 왜 그렇게 했냐, 제 생각에는 이제 사견이에요. 세화고는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수시도 정시도 다 놓치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정시를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수시도 놓치기 싫다. 그래서 수시 정시 둘 다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득한 학교가 세화고인가. 흉고에 비해서는 수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인고등학교 실적이 작년에 아주 좋았죠. 보인고등학교는 잠실의 대표적인 자사고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실적이 작년에 아주 급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인고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쪽에서 강동구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는 배재고가 있고요. 이 학교는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의대 실적을 한때 많이 냈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평상시에 학습을 시킬 때 학습 향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재학생이 재수생보다 의대 합격생이 많다. 정시에서. 놀라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 말고요. 이제 편차가 없어졌으니까 ABCD 보시면 이렇습니다. 평균 한 75 내외나 80 내외고요. 흉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 60%에서 90%까지, 50%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A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건 뭐 전사고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9.1이다. 그럼 이 90.1이라는 게 왜 나왔냐? 대부분의 A%가 높은 학교들은 자, 지금 시험을 쉽게 낸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사고, 광역자사고 또는 8학군 일반고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수행이 40이나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행이 50% 된 학교도 있고 뭐 40% 된 학교도 있는데 보통 40%가 디폴트 값이에요. 이 40% 수행평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뭐 세화고만 그런 게 아니라 딴 학교들도 약간 후하게 주는 편의 학교들은 이 평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A 받는 애들 좀 많아요. 특히 보시게 되면은 80.5인데 이게 A 받는 애가 90.1%니까 압도적인데 수행평가가 사실 되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되고 바로 우리 선배부터 적용되는 그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 알고 보면은 수행평가의 내실화가 상당히 중요한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수행평가가 작년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부담스럽다. 수행평가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수행평가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숙제 형태의 수행평가를 없애고요. 수업 안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를 들여다보니까 수행평가가 아직까지는 정착이 좀 안 돼서 어떤 학교는 이제 수업 중에 실시하는 건 거의 다 정착이 됐는데요. 숙제를 내주고 그걸 수업 중에 발표를 하게 되거나 숙제를 내주고 그거하고 똑같은 걸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가 돼서 학교마다 약간 운영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수행평가가 하나의 룰로 매뉴얼화돼서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수행평가가 무조건 수업 중에 실시되니까 쉬워졌다,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약간 지양,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행평가가 아직까지는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행평가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일단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지필 위주 학교가 있지만 학교마다 매 학년마다 약간 운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학구 난고입니다. 예, 단대부고 경기 중산 영동이에요. 경기고 과학 중점이고요. 영동고, 작년 같은 경우 영동고에서 2점대 중반 학생도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 물론 특정 과목에 매우 우수했고요. 세특도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영동고등학교에는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부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영동고가 한때는 약간 문과가 많은 학교였지만 이제 파락군 어디에도 문과가 많은 학교가 안타깝게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 이과가 많아요. 영동고가 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애들이 많아요. 중상고 소리 없이 강한 학교예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상위권 애들은 어느 학교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학교고요. 내신이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가 좀 잘 돼서요. 수시 실적도 괜찮고 또 의대 실적 같은 경우도 매년 좀 다르지만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경기고 과학 중점이기 때문에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과학 중점인데 과학 중점반에 안 들어가고 과학 중점을 피해서 내신을 일부러 올려서 서울대를 간 애가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같이 애 중에서. 그래서 이게 과학 중점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단대부고 뭐 압도적인 휘문고등학교의 경쟁자입니다. 일반고 중에서는 단대부고 내신이 뭐 가장 쉽지 않다. 어느 학교도 파락군이 쉬운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단대부고 가보면은 일단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일반고 중에서 단대부고 다 몰려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치동학원에서도 단대부고 수학반을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광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수학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내신을 4등급을 낮아도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맞는 애가 생각보다 많다. 그 정도로 광역자사고나 자사고 못지않은 수학 실력을 가진 애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겠어요? 단대부고에서 1학년, 2학년 내신이 좋았다가 3학년 때나 이럴 때 갑자기 내신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때는 미적 분야 기하나 확률 같은 게 선택이 아니고 확통이 필수니까 좀 얘기가 달라졌지만 어쨌든 확통이 또 필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열심히 하거든요. 원래는 내신 경쟁자가 아니었던 애들도 수능 과목 수학만큼은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2학년 중반이나 3학년 때 이게 수능 과목이면은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단대부고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내신으로 내가 의대권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평균 내신은 나보다 한참 낮았는데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내신만 수학만 팠던 애들이 갑자기 단대부고 수학 내신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 관리했던 의치 한약수 수시는 날아가는 거라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 수능 수학의 이상의 수준으로 수학을 마무리를 해야 단대부고 수학 내신이 통하기 때문에 정말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문고. 서울고 상문고에서는 최근 들어가진 약간 상문고를 조금 더 가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하지만 서울고등학교도 좋은 학교예요. 일단 인원은 둘 다 많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입시 실적은 서울고보다는 상문고가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문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에서 상문고 내신이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평균 70.8에 A가 59.2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광역자사고나 파락군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래서 광역자사고 수준으로 봐도 별로 차이가 없는 학교가 상문고고요. 서울고등학교는 상당히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방과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부에 기재가 안 돼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손해를 보지만 서울고등학교 과학 중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고 과학 중점, 경기고 과학 중점. 그래서 또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여기 가서 또 빛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파락군 학교들은 각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학교에 배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상위권 내신을 차지하고 뭐 상위권 내신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정시를 준비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지 뭐 어떤 학교가 배정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용산고 서초구에서 생각보다 좀 꽤 가고요. 애매하게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산고도 이게 광역으로 보면은 서초학군 쪽으로도 가끔 가는데 용산고도 이제 과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나 이런 애들이 좀 센데 상위권이 좀 세고 중하위권에서 약간 좀 차이가 아직까지는 좀 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쪽의 남고입니다. 보성고, 배명고, 동북고인데요. 보성, 배명, 동북에서 이 보성고가 인원이 조금 적고 배명고도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배명고 같은 경우는 이 삼전사거리에서 좀만 가면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제일 가까운 송파구의 남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 배명고에 약간 관심들이 좀 생기셔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대치동인데 송파구로 이사 가셔가지고 배명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상위 내신 하기에는 좀 좋은데 제가 배명고 어머님한테 최근에 들은 건데 대치동 애들이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도 상위 내신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자, 동북고, 강동구의 남고 중에서 정시, 수시를 둘 다 적당히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정시 파이터들이 동북고도 꽤 많습니다. 남고는 특히 정시 파이터가 많아요. 이 동북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재수나 이런 그 N수생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상당히 발군의 그 입시 결과가 나오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41.0이니까 어떻게 보면 A 비율이 상당히 높고 E 비율이 3.3이니까 이 보성, 배명, 동북 보면은 배명이 E 비율이 높고 그다음 보성하고 동북은 E 비율이 현저히 낮잖아요. 그러면 대충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여고입니다. 자, 경기, 진서, 숙명, 은강이고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강남 8학군의 여고고요. 경기여고 공립이죠. 공립이다 보니까 이제 3년마다 선생님들이 좀 교체는 되지만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왔어요. 대거 들어와서 약간 인원도 최근에 좀 느는 추세고 일부러 경기여고를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입시 결과가 약간 달라지고 있거든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경기여고가 약간 좀 상승되고요. 평균은 77.6에 47%, 44%니까 A, B의 합이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A 같은 경우도 47%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선이나 숙명이나 은광보다도 수치만으로 보게 되면은 중상위권의 경쟁이 더 치열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 학년마다 학교 입결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1학년이 글로 몰려가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초구입니다. 세화, 서문, 동덕이고요. 서초구에서 이제 대표적인 여고인데 서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역자사고고요. 커리큘럼이 아시겠지만 1학년 2학기 때 대수원하고 학통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상당히 튀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고 수학, 정시, 머릿속에 정시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능에 자신 있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그만큼 좀 힘든 학교고 사실 이 세 학교의 공통점은 A, B, C, D에서 수학의 이 비율은 거의 0.8, 1.0.0으로 거의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학교는 이 하위권이 없구나. 그 다음에 AP 합치게 되면 평균 한 60% 내외로 움직이거나 70%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역시 여고의 특성상 중상위권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파 강동학군의 주요 여고인데요. 정신여고, 잠실여고, 상일명일인데 자, 정신여고는 일단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입시 실적은 발군이죠. 정신여고가 송파구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보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고 강동구에서는 여고 중에서는 이제 상일여고, 명일여고가 이제 양대 산맥인데 보시면은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79점이 18.0, 41점이니까 약간 그 중상고 같은 그런 좀 느낌인데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잘해요. 잠실여고는 거의 77.5니까 지금 정신, 잠실, 상일, 명일, 송파강동의 여고들은 평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정신만 조금 낮고 나머지는 합치게 되면 이게 50,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볼 때는 이 학교들도 여기 보면 이가 잠실만 12.1이고요. 정신 1.9, 상일 0.0, 명일여고 7.9니까 사실 E의 비율은 별로 없고 역시 이 학교들도 A, B가 많이 몰려 있는데 A, B, C, D를 고정분할 방식으로 가는 거냐 변동분할 방식으로 가는 거냐. 자, 고정분할 방식이 뭐냐면 90점을 A를 주고요. 80점을 B를 주고 9, 8, 7, 6, 5로 자, A, B, C, D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분할 방식 같은 경우는 매 시험마다 이 시험이 난이도를 편차를 내가지고 이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러면 75점도 A를 줄 수가 있고 81점도 A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한테 제가 이제 일부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변동분할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시는 교육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뭐 여전히 고정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데 관역자 사고 같은 경우는 변동분할 방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